눈 감고 코끼리 만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 경전 중에 열반경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 상아를 만진 사람은 무라고도 했고, 귀를 만진 사람은 곡식을 분리하는 키 있잖아요. 키라고 했고, 머리는 돌, 코는 절구공이 같다, 다리는 널빤지 같다, 배는 항아리 같다, 꼬리는 새끼줄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 뜨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코끼리를 만져보는데 왜 저렇게 다른 이야기를 할까라는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이치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각기 다른 대립이 있는가 하면은 같은 사물에 대해서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는 입장의 견해가 부딪히기도 합니다. 상반된 개념도 있지만 같은 개념인데 다르게 번역하거나 다르게 해석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존재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271회차 박정수입니다. 오늘은 탈진실의 시대 3회차로서 그냥 오늘로서 좀 종결을 하려고 그래요.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다른 의미로 접근하겠지만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로서 좀 정리를 해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궁금하다고 하시면 더 진행할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개념 없는 사람들과 같은 곳을 바라보면 절대 같은 곳이 아니라고 우기더라고요. 좀 웃기죠? 또 하나는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반대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술도 마찬가지고요. 방송을 듣기 전에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좋은 미술만평을 잘 지우게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중국 언어가 가면 오지에 가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하면 지무삼리평이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평평한 땅이 삼리를 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워낙 골짜기고 평평한 땅이 없어서 그럼에도 거기 사는 사람들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사는 날이 3일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잦은 이런 다툼이 많잖아요. 그리고 좀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회사나 조직이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3년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 미술시장도 그래요. 우리 미술시장 골치 아픕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상반까지 반짝하더니 지금은 끝없는 나락의 길에 멈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걷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시간은 지나가니까요. 버티는 시간인 거 분명합니다. 탈진실 시대를 저 같은 사람이 미술시장과 관련하여 개념을 정리하고 대리점을 찾아가고 대안 찾아보고 하는 것을 보면요. 이런 시대에도 탈진실 시대의 개념도 마감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2014년, 2015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고 2016년도에 사전에 등록이 됐으니까 벌써 한 10년이 넘었잖아요. 대다수 보게 되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10년 주 기술도 있고 하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이 정리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미술시장도 그러하잖아요. 이러한 탈진실 시대에 대해서 잘 만들어낸 사람들은 인기를 얻었지만 이러한 인기들이 시대가 끝나면 훅 사그러지는 지금 그런 시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게 앞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우리 시대를 좀 어지럽게 하고 복잡하게 하는 이런 작품들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순응하고 적응하는 그림들은 많은데요. 시대를 부정하고 반항하고 대응하는 그러한 개념적인 작품들이 요즘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좀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좀 미술시장도 훅 꺼진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도 아트페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아트페어 현장에 가면요. 정말 거짓말 좀 못해서요. 수천 점의 미술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정말 모든 것들을 본인 스스로 다 정리된 것 같아요. 정리한 작품인 것 같아요. 좀 질문을 하거나 흩어져 있거나 그냥 두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 스스로, 화가 스스로가 모든 걸 정리하고 답을 얻고 결론을 낸 그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특히나요, 사람 얼굴을 그리거나 동물 얼굴을 사람처럼 그렸거나 만화 주인공이거나 한 작품들이
근데 흔히 말해서 소위 말해서 캐릭터화된 그런 이미지들이 전체 작품의 3분의 1이 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리면 과장되게 말하면 절반이 넘는 것 같아요. 환장했어요. 이 다음으로는요, 우리 익숙한 사물들이 많죠. 그냥 정말 익숙합니다. 익숙한 도장이나 생활 기물들을 그린 것, 꽃과 과일을 그린 것, 적당히 보면 새를 그린 것, 이게 또 한 3분의 1쯤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3분의 1에는 그 중에는 다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추상화로 이름 붙여져가지고 그냥 모양이 무작위로 색칠되어진 것들, 이런 것들 하고요. 또 정밀묘사한 그림들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 중에는 우리 사회를 어지럽혀 정신을 복잡하게 하고 반항하고 대응하는 그림들도 있지만 시각 효과가 뛰어난 이러한 부류의 작품들에 섞여가지고 눈에 띄지를 잘 않습니다. 잘 발견하기 어려워요. 이게 아트피의 수준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런 이야기할 입장은 못 되집니다만 좀 대형 아트페어, 좀 수준 높은 아트페어가 그립기도 합니다, 지금요. 예술에 대한 허위 정보가 양산되고 예술이 아니었던 것이 예술이라고 칭되는 다양한 조작들의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해봅니다. 허위 정보도 정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가 없다는 말이 타당한 것 같아요. 차라리 허위 정보면 더 좋겠어요. 여기에다가 공중파, 지상파 방송이 한 몫을 거들고 있습니다. 여기 가끔씩 좀 케이블 TV 같은 거 보다 보면요, 미술 관련된 방송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작품을 선택해서 작품을 설명하는 거야. 그 방송사의 몫이겠죠. 앵커의 몫이고 PD의 몫이고 설명하는 큐레이터나 도슨트의 몫이겠죠. 근데 그 작품의 가치를 논하면서 그것이 예술의 가치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정말 호도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좀 불만스럽습니다. 방송하는 그 그림을 그 그림으로 설명을 해야지 선택된 작품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예술을 이야기해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예술은요, 시청자 스스로가 예술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죠? 1%의 인구가 클래식 음악에 비용을 제공하듯이 미술에 비용을 제공하는 이들을 위한 정보가 선택되어져야 합니다.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지 자체가 아니라 작품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림 설명을 합니다.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 선택 방식이기 때문에 저라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작년부터죠. 작가를 선발 아니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선별을 해서 전시하는 것은 제 마음이고 제 몫이기 때문에 선별할 때는요,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인공지능이 재현할 수 없는 것을 선호합니다. 앞으로 더 그러하겠지만 인간의 인지 능력을 초월한 가짜가 대량 생산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참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게 누군가가 가상의 이름으로 컴퓨터로 해서 작품을 출력하여 실제 화가인 양 사인을 해서 활동을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린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그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출력물과 직접 제작한 작품 사이에 명료한 차별성 유지하자.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 시도 그러잖아. 위작이라는 것도요, 밝혀지기 전까지는 진품입니다. 진품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TV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텔 진실과 관련된 이야기를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타임슬립이라는 거 있잖아요. 타임슬립도 일반화되면서 그것이 판타지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냥 있구나. 사실인지 아닌지, 판타지인지 아닌지, 가상인지 현실인지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둬버린다는 거죠. 이러한 시대가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또 있죠. 요즘은 페이스북에 좀 하락세긴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다가 먹방을 촬영합니다. 우아하고 품이 있다고 생각하는 레스토랑에서 촬영한 그 이미지가, 그런 사람은 늘 이러한 데서 밥을 먹겠구나, 이러한 음식과 분위기를 즐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난데 대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둬버리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의 대꾸가 없죠.
익명을 가정한 조화의 숫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익명을 가정한 조화의 숫자를 가지고 먹방을 올린 사람만 행복해 합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좋아요 눌러준 사람은 품앗이기 때문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참 재밌는 게요. 인식 방법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인식 방법이라는 것은 참 진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달리 진화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보거나 두거나 반대하거나 적응하거나 이런 인식 방법은 진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인식 기술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를 불편해합니다. 새로운 걸 낯설게 생각을 합니다. 업그레이드를 불편해하는 학습 능력이 이런 현상을 인정하는 것이 대다수 되어 버리니까 좀 사뭇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업그레이드를 좀 불편해하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죠. 도전을 해야 되죠. 응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좀 불편한 것이 진실일 때가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몇 해 됐죠? 내년에 뭐 판타지 아바타라는 영화가 다시 나온다고 하는데 아바타 영화를 몰두하면요. 조작된 영상이죠. 조작된 이미지를 많이 만들었죠. 크로마키 써가지고 없던 세상 재현했죠. 실제로는 말을 안 타는데 말 탄 척하고 있죠. 물속이 아니면 물속인 척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둬버리죠.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있건 상관없이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현재의 탈진실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미술도 비슷합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그것을 예술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둬버리니까 그것을 제작한 본인만 예술이라고 믿어버립니다. 남들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적응하거나 말하거나 대꾸하지 않죠. 그냥 둬버리니까 제작하는 사람만 양산되는 시절입니다. 제작하는 사람이 예술이라고 믿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수용하는 갤러리가 있고 판매된 아트페어가 있으니까 본인만 예술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 경쟁력보다는 싼 그림들이 많이 팔리게 되죠. 여기에서 물론 스타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디서 스타가 나오죠.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합니다. 90% 이상은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예술인양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요. 그래도 이게 무개념, 무의미, 무이향 대립이라고 하는 오늘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작품이 어떤 세계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이 화가나 예술가이시라면 이 부분 꼭 세계관이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상자라면 지금 믿고 있는 그것에 따라 예술이라고 칭해진 것이 본인의 취향이 아니라 무개념, 무대응에 의해서 그냥 두기가 아니었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심해 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의심해 보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기의 가치가 세계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의해서 네 것, 내 것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품 행위가 어디서 본 듯한 누군가의 표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워낙 많고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인이 누구인지 어디서 봤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시대거든요. 다른 개념으로서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싸움하는 대립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지만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대립이나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니라 부정하는 그 자체를 인정하는 그런 세상이 참 그리운 시대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시대입니다. 대립각을 세우거나 부정을 위한 부정이거나 하지 않거나 두 개입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요. 예술이라고 한다면은 무개념, 무의미, 무이향 대립이 아니라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동조이거나 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방법식이 다르다는 이러한 대립점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탈진실 시대, 이 개념을 좀 갖자. 오늘 것이 이 주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